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2025년 제1회 작업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라. 그죠? 우리가 가솔린이 남아있는 인화성 물질이죠. 화학설비나 탱크로리 드럼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는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남아있는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주입하다 보면 우리가 유류를 주입할 때는요. 유동대전이죠. 정전기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유동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암기형 문제 그저 앞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암기 안 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자주 나오진 않았지요. 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이 부분 나올 수 있죠. 그죠? 접속선, 접지선을 연결하여 뭐를 줄이도록 한다? 전위차를 줄이도록 한다.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 속도를 얼마? 10m/s죠. 그죠? 초당 10m 이하로 한다. 그래서 10이 아니죠. 1m/s. 그죠? 우리가 유동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1m/s 이하로 속도를 줄인다 했었죠. 그래서 초당 1m 이하로 주입 속도를 줄인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위차 1m가 되고요. 이 부분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한다. 이 부분도 용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갑니다. 단골로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크레인 등 고정식 기계 운반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거리 작업의 기준 3가지를 적어보시오. 작업 지휘자 배치나 2인 1조, 안전교육, 정리정돈 제외하라. 이렇게 직접적인 답이 아닌 간접적인 답은 좀 제외하고요. 작업형은 가급적 가지수가 된다면 직접적인 것부터 답을 적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림으로부터 먼저 머리에 넣을게요. 일단 한 줄 거리 안 되죠. 그죠? 이렇게 2줄 거리를 균형 있게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훅이 있다면 줄거리는 훅의 중심에 건다. 중심에 걸어야 되고 2줄 거리 해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여 3줄 거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줄거리 위에 사람이 이렇게 타서는 안 된다. 요거 3개만 기억해도 3가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그리고 이 줄거리 각도 몇 도로 하자? 60도 이내로 하자. 요 그림만 딱 기억하셔도 돼요. 자, 와이로프는 훅의 중심에 겁니다. 각도는 60도 이내로 합니다. 2줄 거리 이상을 하고요. 매달린 물체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시고 답 보겠습니다. 와이로프는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어야 한다. 훅 중심에 걸어야 일단 이게 무게 중심이 잡히겠죠. 그죠? 인양 물체 안정을 위하여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합니다.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는 위에 물체 제거한 후에 행합니다. 적어도 상관없고요.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합니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와이로프는 크레인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끝부분에 올라섰다. 이렇게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올라서는 거 위험하다, 그죠? 형광등 교체하던 중에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납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요.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해야 되는데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는 게 잘못했다. 그죠?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했다. 2번째는요. 움직이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기계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 위에 올라섰는 게 잘못되었죠.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컨베이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너가는 건널다리 설치하고요. 옆에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자는 발판 위에 서서 작업해야 되고 행여나 컨베이어가 움직이는데 옆에서 위험하다 싶을 때는 운전 정지하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지게차 주행 작업 중 우려되는 사고 위험 요인 2가지를 작성하는데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에 하나여 작성하라. 이게 더 편하죠, 그죠? 이게 화면에서 보이는 위험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좀 어떨 때는 혼돈스러운데요. 화면에 보이는 위험을 작성하라.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2단으로 적재하고 로프로 고정하지 않아서 왼위에 화물이 흔들리며 운행하고 있던 중에 지나가던 다른 작업자가 떨어지는 화물에 맞았다는 건 일단은 출입금지가 안 되어서 화물이 차가 다니는 경로에 작업자가 들어왔다는 건 출입금지가 안 되었는 거다, 그죠? 자, 첫 번째, 일단은 불안정하게 적재해서 흔들렸다는 거 문제입니다.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요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했다 해도 되고요.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해도 됩니다. 2단으로 적재했는데 이게 높이가 높았다면 화물을 너무 높이 적재했다. 또는 화물을 너무 높이 적재하여 운전자 시야를 가려 위험하다. 운전자 시야가 안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적으시고요.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거 적으셔도 되고요. 지게차 운행 경로에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는 출입금지를 하지 않아 지게차와 작업자 충돌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였다. 화물을 너무 높이 적재하여 운전자 시야를 가렸다.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나 배치하지 않았다. 운행 경로에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화면에서는 고소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추락 방호망이다, 그죠? 추락 방호망 설치에 관한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라. 암기형인데 단골이죠.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요. 작업면으로부터 망까지 수직거리는 몇 미터 이내마다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수평이죠, 그죠? 낙하물 방지망은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했는데 추락 방호망 수평이고요.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퍼센트? 12% 이상이 되도록 하라. 짧은 변 길이의 이만큼 12%만큼 망이 처져서 추락 시의 충격을 완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벽면으로부터 내미는 길이는 3m 이상이죠. 낙하물 방지망은 몇 미터였습니까? 2m 이상 내밀었고요. 자,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입니다.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요. 수평으로 설치한다. 그죠? 낙하물 방지망은 20도에서 30도 각도를 뒀고요. 설치 높이 10m 이내마다는 동일했습니다.
자, 6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단골입니다. 암기형, 그죠? 암기형입니다. 가설 계단을 보여주는데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계단이나 계단 참의 강도는 4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500kg. 강도는 50kg 10명이 올라서도 계단은 견뎌야 된다. 500kg 이상이고요. 안전율 얼마 이상? 4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단의 폭은요. 가설 계단이라 장제를 들고 올라가니까 넓다 그랬죠. 1m 이상입니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가 몇 미터?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괄호 내용 나왔는데요. 계단의 폭은 1m 이상인데 높이가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 추가 기억하시고요. 높이가 몇 미터 초과할 때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얼마마다?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합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천정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하고 같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교류아크 용접기로 상수도 용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변한 장소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아크 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교류아크 용접기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건 자동 전격 방지기 또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용접봉 홀더에 구비 조건 한 가지 적어라. 자, 요거 아직 기억 못 하시면 파란색 별표.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용접봉 홀더의 구비 조건은 저렴 내력, 내열성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렴 내력, 내열성. 그죠? 요 문제도 역시나 암기형입니다. 작업형 화면과는 무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 성형기 금형의 이물질 제거하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납니다. 재유형, 재발생 형태를 적고요. 기물을 적어라. 재발생 형태는 암기하시면 안 돼요. 영상을 조금씩 바꿔서 항상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화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갑을 착용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요. 사출 성형기 금형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볼트를 풀던 중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죠. 자, 사출 성형기에 손이 끼었기 때문에 재발생 형태는 끼임이 됩니다. 기인물은 기계 명칭 그대로 사출 성형기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단골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사출 성형기 방호 장치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사출 성형기나 주형 조형기, 형 단조기에는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 있을 때 게이트 가드, 양수 조작식에 의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라. 두 가지 게이트 가드식,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고요. 게이트 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게이트 가드에는 연동 구조, 인터록 구조 동일합니다. 그죠? 연동 구조로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출 성형기, 주형 조형기, 형 당조기에 가열 부위, 뜨거운 부위나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손이 닿지 않게 방호 덮개 설치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형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단골입니다. 화면에서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를 보여줍니다. 높이가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관한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파란색 별표. 자, 최근 들어 법규가 바뀌었는데요. 작업형에 바뀐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괄호 75도 이하로 합니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괄호 90도 이하로 하고요. 그 높이가 몇 미터? 7m 이상인 경우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뭐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을 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 이동이 곤란하다. 그죠? 등받이울 때문에 이
사다리를 못 올라간다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어디에서 정한? 자, 지금 정하는 건 다 뭐냐면 한국산업표준입니다. 그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과로, 요것도 기억하세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 안전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 정하는 건 한국 산업 표준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에서 정하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 안전대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회 2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암기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상과 무관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되는 특별 교육의 내용 3가지를 적어라.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 교육은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안전한 작업 방법과 순서가 잘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겁니다. 그죠? 작업 내용 추가되었죠. 작업 내용, 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스스로 응급처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밀폐 공간에서 질식되었을 때는 비상시 구출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보호구가 필요할 때는 이게 공통으로 잘 들어간다 그랬죠. 보호구 착용 및 보호구뿐만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밀폐 공간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산소 농도 측정이죠. 그죠?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비, 설비, 시설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밀폐 공간 작업에서 해야 되는 특별 교육 내용입니다. 작업 내용, 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밀폐 공간에서 하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시의 특별 교육,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 특별 교육, 그죠? 밀폐 공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하고요. 화학설비 탱크 내도 밀폐 공간이니까 밀폐 공간 특별 교육의 거의 내용이 공통입니다. 3가지 그냥 공통으로 기억할게요. 안전작업 방법, 응급조치 요령, 보호구 착용 및 사용,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 자, 공통을 암기하시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각각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통부터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세부적인 건 공통이 암기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전봇대 위에서 전기 작업하는데요. 화면에서 위험 요인 3가지 적어라. 그죠? 단골이죠. 그런데 이건 반드시 화면을 봐야겠습니다. 자, U자거리용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가 전주를 타고 올라가서 전주 발판을 딛고 전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COS, 컷아웃 스위치가 지금 발판 옆에 걸쳐져 있다는 건 이거 작업하기 위해서 전원을 차단한 스위치인데요. 잘못하면 오조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이 고소작업대에 있는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일반 모자와 면장갑 끼고 있다. 전기 작업하는데 면장갑 위험하지요. 아래에는 신우수가 작업하는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위험 요인 3가지다. 그죠? 첫 번째는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할 위험이 있다.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요거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봇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요. 안전대 U자거리용, 허리에 매었으면 전봇대에도 이렇게 둘려놨죠. U자거리용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고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작업자가
안전모, 전기형 안전모니까 절연모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AE, ABE형 안전모죠. 그죠? 2m 이상 추락이 우려된다면 ABE형만 됩니다.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착용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컷아웃 스위치를 발판 옆에 걸쳐 놓아 오조작할 위험이 있다. 그죠? 자, 또는 뭐 가지수가 부족하다면 이게 전지의 발판이죠. 전지의 발판을 딛고 작업하고 있어서 작업 발판이 불안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다 적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화면은 선박 탱크 내부, 그죠? 바로 밀폐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밀폐 공간에서 슬러지 처리 작업을 보여줍니다. 작업 도중 한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비치해야 하는 비상시 피난 연구 또는 밀폐 공간 작업 시에 필요한 기구, 대피용 기구 뭐 다 비슷합니다. 3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법규에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일단은 숨을 못 쉴 때는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섬유 로프, 사다리 이렇게 법규에 3가지 되어 있습니다. 예, 섬유 로프로 몸을 묶어서 사다리로 올라온다 그죠?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섬유 로프, 사다리. 그런데 고시나 지침에 들어가면 안전대, 구명 밧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적어라 할 때는 법규의 내용으로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 섬유 로프. 아무래도 사람을 묶으려면 섬유 로프가 좋겠다 생각하시고요. 올라오는 사다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적을 때는 안전대, 구명 밧줄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는데 단골 문제입니다. 화면의 제 사례에서 롤러기 또는 인쇄 윤정기입니다. 위험점을 기계의 운동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위험점의 명칭과 위험점 정의를 적어라. 자, 일단은 뭐 화면을 안 봐도요. 롤러기나 인쇄 윤정기에 존재하는 위험점은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죠. 바로 물림점입니다. 정의는 회전하는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단골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기계를 점검하던 중에 회전축에 옷소매가 말려드는 사고를 당합니다.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긴 회전하는 축에 말려드니까요. 회전 말림점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국,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이렇게 줄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암기형입니다. 그죠? 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기구 3가지 적어라. 화면과 무관합니다. 자, 첫 번째. 예, 누전 차단기는 누설 전류죠. 전기가 새어 나온다라는 건 주변에 전기가 좋아하는 조건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땅으로 잘 흘러가는데요. 땅은 대지전압이 얼마?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접지가 곤란한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가 물을 좋아한다. 그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물 등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은 가정에 쓰는 게 저압이거든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고요. 세 번째는 금속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하나 더 넣자면 임시배선이다. 그죠? 완전한 배선도 누전이 되는데 임시배선은 훨씬 더 누전이 잘 된다 그랬죠.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필답형부터 암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역시나 또 단골 문제입니다. 7번 화면에서는 작업 발판을 보여줍니다.
높이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 중에서 작업 발판과 발판 재료 간 틈에 적당한 간격을 적어라 했습니다. 자,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이죠? 40cm 이상. 높이가 2m 이상 되는 장소의 발판폭 40cm 이상이고요. 발판 재료 간 틈은 얼마? 3cm 이하로 한다. 자, 암기되셨죠? 그죠? 나머지도 안 볼게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 재료는 2개 이상 지지물의 연결이나 고정합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 좁은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선박 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작업 발판 설치할 때는요. 폭이 좁아서 발판 폭도 40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작업 발판 폭은 30cm 이상으로 합니다. 걸치는 비계는 걸치다 보면 틈이 벌어질 수 있죠. 걸친 비계의 경우 발판 재료 간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얼마?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숫자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산업용 로봇 작업을 보여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라. 역시나 영상과 무관한 암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얼마 이상? 키 큰 사람 기준 그랬죠, 그죠? 1.8m 이상의 괄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고요.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괄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그죠? 뭘까요? 예, 우리 안전 매트였죠, 그죠? 안전 매트나 바닥의 안전 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높이가 1.8m 이상 되는 울타리 설치하거나 바닥의 안전 멜트, 사람의 체중을 감지하면 삐 하면서 로봇이 움직임을 정지하고요. 출입구에는 광전자식 안전장치, 광선이 나와서 사람이 들어가서 빛을 차단하면 로봇이 운전을 멈추게끔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9번도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암기형입니다. 그죠? LPG 저장소에 들어가는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인데요. LPG입니다. 검지 센서의 적절한 설치 위치입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왜냐하면 액화 석유 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감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스가 세워놓으면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LNG, 액화 천연가스, 도시가스라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이때는 천정에 가까운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 경보를 하는 경보 설정치는 폭발 한계 25% 이하에서 경보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한계 25%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3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단골 출제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전주를 옮기는 작업하던 중에 전주가 움직이며 작업자가 전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재발생 형태와 가해물을 적고 전기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종류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요거는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리시는 분마다 이런 사고다라는 게 다 다른데요. 그리고 나오는 회차마다 영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딪힘 접촉이라는 건 매달았는 전주가 위에서 떨어져서 작업자가 맞는 거 아니죠. 이게 매달았는 전주가, 매달려 있던 전주가, 그죠? 떨어지면서 작업자가 맞았다면 맞음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흔들흔들 하다가 작업자가 여기 서 있는데 이게 매달았는 게 떨어진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 부딪혔다면 부딪힘 접촉입니다.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해물은 작업자하고 접촉한 부분이죠. 전주에 부딪혔다면 전주입니다. 크레인에 부딪혔다면 크레인이 됩니다. 이것도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기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모는
A형, ABE형인데요. 그런데 지금 전기 작업도 하고 있지만 높이가 2m 이상이라서 추락까지 우려됩니다. 그죠? 이렇게 추락까지 우려된다면 ABE형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영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봇대 전주에 올라섰거든요. 이때는 감전과 추락도 방지해야 되니까 이때는 ABE형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딪힘 접촉 맞음 요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넘어갑니다. 단골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작업자가 전주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전선에 접속하는 중요기기를 뇌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기기를 뇌전압이다라는 건 천둥, 번개가 칠 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그래서 이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여주는 동그라미 부분 명칭을 적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둥, 번개를 칠 때 중요한 부분을 뇌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 장치는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피레기하고요. 자, 그림을 볼게요. 피레기는 이렇게 접지선에 연결되어서 그죠? 접지가 뇌전압을 땅으로 흘려보내는 접지가 되게 되어 있는 게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컷아웃 스위치는 스위치죠. 그래서 작업할 때 전기를 차단하기 위한 스위치가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치의 구비 조건. 요거는 피레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죠. 요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그죠? 자, 이거 암기 안 되셨다면 다시 봅니다. 피레기는요,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기억이 안 난다면 구조가 견고할 것만 적어도 되고요.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쉽긴 하죠.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구조가 견고할 것, 튼튼할 것이고요.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뇌전류의 방전 능력이 크고 흘려보내는 능력이 크고 폭류 차단이 확실할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화면은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근다. 이거는 전기 작업이 아니라 유기화합물질 취급 작업이 되겠죠. 절연 처리한 후 건조하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화면과 같은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지금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요. 손에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해도 되고요. 화학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불침투성 보호장갑도 되겠습니다. 눈에는 보안경이고요. 피부는 화학물질용 보호복도 됩니다. 불침투성 보호복도 됩니다. 편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는데요. 앞에서 출제되었던 단골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승강기 피트 뚜껑을 열고 나무 발판에 올라선 채 후레쉬를 비추며 내부를 점검하던 중에 발이 미끄러지며 피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라. 작업 지휘자 배치나 2인 1조 작업,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제외하고 적극적인 답부터 적으면 되겠습니다. 설명 봅니다. 안전모에 목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한 손으로 콘크리트 타이핀을 잡고 다른 손으로 망치로 제거하는데요. 작업 발판은 나무 판자로 엉성하다. 작업 발판이 불량하고요. 자, 그리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하고 있으나 안전대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추락 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았고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은 현재 설치가 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면 안전난간 설치 안 되는 거 적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작업 발판 설치가 불량하다. 작업 발판 설치가 불량하여 떨어짐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죠. 작업자가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았다.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아 떨어짐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계구부에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난간이 없었다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적어도 되고요. 하나 떨어짐 위험이 있다 해도 됩니다.
피트 내부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는 떨어짐 위험이 있다까지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입구는 덮개 덮여 있어야 되고요.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이렇게 울타리 쳐놔야 되고요. 안전 난간이 있어야 되고 내부에는 추락 방호망이 있어야 되고 작업자 안전대 착용했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갑니다. 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 다발을 운반하는 작업 중입니다. 동영상에서의 위험 요인 또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3가지 적어라. 신호수나 안전보건 교육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답은 제외하라라고 했습니다. 화면 설명 볼게요.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 다발을 2줄 거리로 운반한다. 2줄 거리 운반하는 건 좋습니다. 훅의 해지 장치가 없다. 잘못되었다. 그죠? 그리고 와이어로프가 손상되었는 모습이다. 화면 보고 손상되었다면 이거 적으셔도 되겠죠. 한쪽의 샤클이 반대 방향으로 체결되어 있다. 샤클의 체결도 잘못되었고요. 신호수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호수는 제외하라 했으니까 가지수가 충분하다면 제외하고요. 발판이 없는 비계 위에서 신호하고 있는 것도 잘못되었죠. 신호가 잘 맞지 않아 강간 다발이 철골 빔에 부딪힙니다.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아서 강간 다발이 흔들리자 작업자가 손으로 잡으려다 강간 다발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이 처음 출제되었으니까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네, 잘못 넘겼네요. 네, 지금 넘어가서 잘못된 거, 위험 요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보겠습니다. 일단 와이로프가 불량하다면 와이로프 상태가 불량하다 적으시고요. 샤클이 한쪽이 반대로 체결되었죠. 그죠? 샤클의 체결 불량 또는 한쪽의 샤클이 반대 방향으로 체결되었다. 그럼 샤클이 뭐고 어떻게 체결하는 게 맞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샤클인데요. 샤클의 핀이 위로 가도록 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도록 체결되는 거 잘못되었고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샤클의 핀은 이렇게 항상 위로 가야 됩니다. 옆으로 가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샤클이 라운드가 벨트 와이로프 몸체 방향으로 향해야 됩니다. 이 와이로프 쪽으로 이 핀이 가 있으면 안 되죠. 이 샤클 몸체 쪽으로 와이로프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고요. 지금 보면 이 몸체 쪽으로 와이로프 가야죠. 이 핀 쪽으로 와이로프 갖는 거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핀은 항상 위로 가게 이렇게 되어야죠. 그죠? 밑으로 가는 거 잘못되었죠. 그래서 샤클의 방향 요거 확인하시고요. 훅의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만 해도 가지수가 충분합니다. 그죠? 이거 이외에 더 적으라 할 때만 신호수가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하지 않았다. 신호가 통일되지 않아 불안하다. 이런 거는 일단은 신호수 제외하라 했으니까요. 이런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에서 보여주는 크레인의 명칭을 적어라. 보기에서 골라 적어라 했는데요. 지금 보면 바닥에 레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이스트, 서스펜션 크레인, 타워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인데요. 바닥에 있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건 겐트리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암기형이다. 그죠? 이것도요. 네.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하고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 공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크레인이 튀어나온 부분하고 주변 구조물 간의 공간이 너무 좁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돌출부와 구조물의 공간은 40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기 한번 볼게요. 주행 크레인, 선의 크레인,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 통로하고 크레인하고의 폭은 0.6m 이상입니다. 통로니까 넓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m 이상입니다.
통로는 0.6, 기둥은 0.4고요. 다음 각호 간격은 0.3m 이하로 하라. 요거는 이상인데 이하라는 건 아예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운전실이나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하고 건설물 벽체,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의 벽체, 이렇게 통로의 끝하고 벽체, 끝하고 거더, 끝하고 벽체는 30cm 이상이 아니라 이하, 아예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통로의 폭은 0.6m 이상, 기둥에 접할 때 0.4m 이상, 그리고 이렇게 돌출된 부분과 구조물도 0.4m 이상이다.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선반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반 작업 시에 가늘고 긴 일감이 절삭력과 자중에 의해 휘거나 처짐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장치다. 처음 나왔죠? 파란색 별표. 이렇게 일감이 길고 가늘어요. 이거를 한쪽만 고정해서 회전하면 휘겠죠, 그죠? 이때 일감을 딱 필기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링이 있다면 여기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늘고 긴 걸 고정시켜주는 장치다. 그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방진구였죠, 그죠? 그래서 방진구는요, 이렇게 이제 방진구가 설치되어서 요 안에서 재료가 방진구 안에서 가늘고 긴 재료를 고정해서 여기서 돌리면서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재료를 고정시켜주는 게 뭐냐면 방진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진구가 아니라 칩 브레이커입니다. 그죠? 칩이 나오는 걸 잘라주는 칩 브레이크죠. 긴 칩을 잘라주는 칩 브레이커고요. 길고 가는 재료를 고정시켜주는 방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 눌렀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절삭 가공 중에 생긴 긴 칩을 짧게 절단하는 장치다. 그죠? 이렇게 긴 칩을 짧게 절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는 칩 브레이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늘고 긴 재료를 고정하는 건 방진구, 긴 칩을 잘라주는 건 칩 브레이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브레이크 라이닝 연마 작업 중입니다. 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브레이크 라이닝 연마 작업 중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재발생 형태를 적어라. 자, 화면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작업자가 손이 끼었다면 끼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해물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가해물은 한 가지만 적어라. 가해물은 손이 직접 접촉해서 다치는 부분인데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마기에 접촉해서 손을 다쳤다면 연마기가 되는데요. 가해물은 작업자 손에 상해를 가한 물체, 손이 끼인 물체, 접촉한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조금 보고 나는데 문제가 상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영상을 꼭 확인하고 답을 적으시고요.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영상에서는 거푸집 동발이 보여집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요 문제도 파란색 별표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앞에 출제되었나요? 네.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동발이 명칭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발이다. 공장에서 제작되어서 규격화, 부품화된 것을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요걸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푸집이다. 요거 뭘까요? 네, 바로 우리가 시스템 거푸집이 시스템 동발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칭은 시스템 동발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있네요. 그죠? 시스템 동발이고요. 만약에 비계라고 한다면 시스템 비계가 됩니다. 지금은 동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발이 형식이다라고 했으니까 시스템 동발이라고 적으시고요.
1에서 설명하는 동바리 조립 시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 받침철물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수직재가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겹쳐져야 된다 그랬죠? 받침철물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은 겹치자 그랬죠?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요.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요거는 시스템 비계나 시스템 동바리가 동일한 사항이죠.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동바리 정의는 수직재, 수평재, 가세대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합니다. 시스템 동바리 조립할 때 안전조치입니다.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합니다. 연결 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합니다. 수직재나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하고요. 수직재, 받침철물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죠? 시스템 동바리가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년 1회 작업형 기출문제 어디까지나 문제는 올려주신 그 수험생들이 올려주신 후기로 복원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와 조금 다르다면요, 카페에서 댓글 달아서 이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면 문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처음 보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작업형은 신규 기출 문제보다는 과거 기출만 충분히 하셔도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화면을 봐야 되는 문제보다는 암기형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으시고 답을 적을 수 있는 건 화면을 보지 않고 답부터 작성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된 내용하고요. 파란색 별표한 신규 기출 문제들 다시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